네, 3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발해의 발전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신라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신라에서 통일을 완성한 왕이 누구예요? 네, 문무왕이죠. 이 문무왕은 이제 통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가 된 신라를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제도를 새롭게 정비를 하는데,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 이제 까닭은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뭔가 사회가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맞춰서 제도도 이렇게 새롭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신라의 기틀을 다지고 이 두 왕을 잡은 이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가 굉장히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발전하는 신라에 맞춰서 신라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만파식적 이야기라는데 잘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신문왕은 이제 아버지 문무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던 곳이 여기 요 능이 바로 이 위성 사진에 보면은 여기 바위 보이죠? 요 바닷가에 있는 요 문무대왕릉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가 좀 그리웠는지 아버지의 능 근처에다가 감은사라는 절을 지어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이 남아 있지를 않고 탑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곳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하루는 동해의 용이 시문학에게 나타나서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의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용은 이 피리를 불면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는 하늘이 개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할 때는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대요.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다만 이곳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신라인들의 그런 마음, 그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발해로 가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발해가 처음에 이제 나라를 건국한 이 지역이 어디예요? 네, 동모산이라 그랬죠? 동모산에서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점점 발전을 해요. 발전해 나가니까 누가 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당나라랑 신라랑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랑 신라가 서로 발해를 견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당나라가 이제 발해 주변에 있었던 이제 이제 발해랑 별로 안 친했던 말갈족을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발해의 2대 무왕이 있어요. 무왕. 자, 이 무왕이 이제 좀 기분이 나빴는지 당나라를 선제 공격해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죠. 선제 공격해서 이 등주라는 곳을 선제 공격해요. 바다 건너서. 그래서 등주를 함락시키고 공격했다가 치고 빠져요. 자, 그러니까 당나라가 조금 약이 올랐는지 보복을 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신라도 같이 가게 해요. 근데 신라는 추운 겨울에 눈 많이 오고 하니까 못 간다. 그래서 이제 다시 후퇴하고 당나라는 발해에 여기서 막혀가지고 결국 당나라도 실패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당나라와 신라의 견제를 막아낸 발해는 이제 인정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주변 국들이. 그래서 발해가 명실공히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자, 당나라랑 신라랑 좀 친하니까 발해는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왜랑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교과서 내용 봅시다. 그래서 먼저 당나라 공격하고 이제 영토 넓히는데 일본과는 네, 좋은 사이 유지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쌤이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이 옛날에 최고 선진국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당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의 이 발전된 그런 문화, 문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해가 결국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당과 활발히 교류를 해요. 그리고 발해는 또 수도를 여러 번 옮겨요. 여기 동모산에 있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다시 최종 수도가 이 상경이 돼요. 상경. 그래서 이 상경으로 도읍을 옮겨서 고구려의 옛 땅뿐만이 아니라 말갈의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요. 그래서 고구려보다 약 1.5배 가량 이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한국 역사상 그 나라 중에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제 당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국력이 강했던 이 발해를 인정을 한 거예요. 뭐라 불렀냐면, 자, 해동성국이라 부르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바다 동쪽에 있는 번성한 나라다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발해가 상당한 국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죠. 자, 우리 내일은 이 발해, 신라, 외 그리고 당나라 이 네 나라가 어떤 이제 교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요. 자, 과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